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밤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해 보이는 덩치에 비해 골골거렸던 나는 맨날 아프다는 소리 때문에 친구들이 싫어했다. 그렇다고 음침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친구가 많이 없었다. 게다가 가정불화로 인해 엄마는 돌아오질 않았고 아빠라는 작자는 한 달에 2번 집에 와서 1,000원짜리 몇 장 던져놓고 가는 게 다였다. 그래서 늘 집에 혼자 있거나 인근에 살던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다였다. 그러다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같은 반 친구가 전도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친가 외가가 다 크리스찬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가는 거에 거부감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오지랖 같은 게 늘 밥맛이었고 그들의 모순의 의구심을 많이 품다 보니 그 친구와 가는 교회는 그저 여러 사람 사이에 끼고 싶었던 것, 단지 그것뿐이었다. 아빠가 몇 주 후 집에 왔다. 엄마가 집을 나간 지 약 3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한쪽 다리를 저는 여자를 데려와서 그 단칸방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더 우울해졌던 것 같았다. 난생 처음 집을 나가서 갈 곳이 없어 혼자 교회 지하실에 갔다. 지하실에는 내가 좋아하는 피아노도 있었고 예배 보는 곳에 방석도 있고 그래서 쌀쌀한 추위는 면하고 잘 수 있겠다 싶어 들어갔다. 그리고 교회라면 왠지 혼자 있어도 기분 나쁜 무언가가 나타나진 않았을 것 같았다. 피아노 발판에 보면 소리 죽이는 게 있었는데 소리를 죽이곤 이것저것 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때웠다. 그러다 위에서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났다. 황급히 피아노 쪽 형광등을 끄고 숨죽이며 강단 뒤로 숨었다. 왠지 들키면 집에 보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올 사람은 없을 테고 조그만 교회라 경비도 없는데 예배당은 지하실과는 독립적인 별채라 내가 있는 걸 들켰나 싶었다. 발소리가 지하실 문 쪽에서 멈춘 것 같았다. 끼익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너무 조용해서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다. 계단으로 누군가가 조심조심 내려오더니 거긴 누구야? 하고 작게 외쳤다. 목사님인 것 같아. 계속 숨어서 나가길 기다렸다. 몇 번인가 배회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그대로 방석을 깔고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잠을 청했다. 형광등도 못 켜고 하니 엄청나게 깜깜해서 지하실 문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왠지 모를 서늘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무섭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애써 태연한 척 하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에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비명을 가까스로 참고 고개를 들었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가 난 쪽을 계속 응시하니까 조금씩 시야가 밝아졌는데 그게 피아노 뚜껑이 내려간 소리더라고. 안심하고 다시 누웠는데 갑자기 온몸에 털이 다 섰다. 그 육중한 뚜껑이 스스로 닫힌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됐다. 어딘가에서 속삭이는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같은 게 들리고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 내 머리카락 한 올을 당기는 느낌. 지금 생각하면 전형적인 공포 분위기에 누구나 느껴지는 상황들이겠지만 그땐 그 낯선 공포가 너무 두려웠다. 왠지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서서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양쪽으로 갈라진 교회이자 사이에 거무튀튀한 뭔가가 기대 있는 것 같았다. 순간 너무 놀라서 헉소리가 났는데 그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주위를 더듬었는데 무언가가 탁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났고 위쪽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지하실 문이 열렸다. 눈을 뜨니 그 형체는 없었고 나는 반사적으로 예배의자 밑에 숨었는데 또 거긴 누구야? 하는 소리에 마른 침을 삼키고 엎드려 있었는데 발소리가 내 쪽으로 점점 다가왔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숨어야 하나 생각이 드는 동안 내 앞에서 발소리가 탁 멈췄다. 그래서 나는 발소리가 난 쪽을 응시했는데 발이 안 보였다. 분명 이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발이 없다는 게 이상했다.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중 나지막히 하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쪼그라들고 눈물이 막 터져나왔다. 나무를 쥐어뜯는 소리 같은 그 괴상한 소리가 점점 커지는 중에
엎드려서 얼굴을 파묻고 있던 애 머리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순식간에 머리를 확 쳐들었는데 내 눈앞에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뻥 뚫린 뭔가랑 눈이 마주쳤다. 나는 압도적인 공포로 인해 그대로 기절했던 것 같다. 일어나 보니 엄청 뜨거운 방에서 누워 있었고 목사님이 정리하러 내려왔다가 의자 밑에 기절해 있는 날 보고 안채에 데려다 놓으셨다고 했다. 깨어난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그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이해해 주셨다. 근데 목사님이 날 발견한 건 아침이었다. 그래서 나는 새벽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고 물으니 그 시간에 목사님은 잠을 자고 계셨고 더욱이 교회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길래 더 오싹했다. 그리고 나는 며칠 더 교회에 얹혀 있으면서 학교를 나갔는데 아빠는 찾으러 오지도 않아서 그렇게 한동안 학교를 다니다 스스로 기어들어가 메타작을 3시간 당하고 나서야 용서받았다. 후에 아빠가 데려온 여자랑 걔처럼 싸우고 나선 아빠랑 그 여자 둘 다 집에 안 들어왔다. 차라리 잘됐다 생각했다. 중2 여름방학까지 그 집에서 혼자 살았는데 그 후로도 섬뜩한 가위에 자주 눌렸다. 여름방학이 시작했을 때였나? 그때 당시 TV에서 토요미스테리가 엄청 인기였는데 어김없이 혼자 누워서 시청을 하는데 잠이 든 건지 뭔지 비몽사몽한 느낌이 들 때 상황이 뭔가 이상했다. 나는 지금 누워 있는데 마치 공중에 떠서 방 전체가 다 보이는 이상한 경험이었다. TV 맞은편에 5단짜리 서랍장이 있었는데 난 개인적으로 가구 위에 뭘 올려놓는 걸 싫어한다. 근데 서랍장 위에 이상한 털 같은 게 있어서 한참을 노려본 후에야 그게 가발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게 조금씩 들썩들썩 하더니 뭔가가 허연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검은 얼굴 같은 게 서서히 서랍장에서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게 다 솟아나온 후에 교회에서 봤던 거지 같은 뭔가라는 것을 알아챘고 TV에 푸른 불빛이 반사돼서 그 허연 얼굴에 뻥 뚫린 눈이 야광처럼 빛나 더 또렷해졌다. 나는 속으로 이건 꿈이다. 이건 꿈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공포는 그대로 느껴졌다. 그것이 서랍장에서 내려왔을 때는 키가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커져 있었는데 그것이 걸어올 때마다 엄청난 악취가 풍겨져왔다. 마치 시체가 썩는 냄새 같았다. 어렸을 적 할머니 댁에서 손질하던 홍어 냄새의 약 50배는 될 정도의 악취였다. 구역질이 나고 현기증이 나는데도 나는 몸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었다. 그 무기력과 좌절감에 아, 그냥 나는 죽어야겠다. 죽는 게 더 낫다. 하는 생각까지 들게 했는데 그것의 형체는 움직일 때마다 물결치는 듯 잔상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얼굴을 제외하고 전부 잔상이 생겼다. 그래서 내 정신이 더 혼미해지는 것 같고 점점 내 자신을 놓게 되었다. 그러다 그것이 길고 막대기 같은 손을 뻗어 내 이마를 살짝 그었는데 머리가 반으로 쪼개지는 고통에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나는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일어난 순간 엄청난 두통과 물에 젖은 손마냥 온몸에 식은땀이 났는데 그 땀이 식으면서 온몸에 스산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불을 켰다. 그 고통스러웠던 긴 시간이 웃기게도 5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 후로 나는 그것에게 매일 시달리게 되었다. 내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잔데다 아빠라는 작자가 돈 한 푼 주지 않고 반찬이며 쌀이며 집에 남은 건 하나도 없어서 한동안 매일 굶다시피 했고 가끔 오던 동네 친한 친구가 내 몰골을 보고 어머니께 이야기해서 당분간 끼니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다. 그것은 점점 내 생활을 잠식했는데 자고 있을 때 항상 내게 찾아왔다. 악취에는 점점 무뎌진 건지 악취가 나지 않아도 그것은 내 시선이 닿는 곳에 있었고 내 배 위에 서서 매우 빠른 속도로 제자리 뛰기를 하거나 무엇을 먹는 듯한 이상한 행동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은 문드러져 있던 코와 입이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됐다. 그날도 어김없이 TV 불빛에 비춰 모습을 드러냈는데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건넸다. 성대가 없는 것처럼 이상한 쇳소리였는데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소리가 너무 섬뜩해서 이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구나 싶었다. 하루가 이틀이 지나고 며칠 동안 그것의 소리가 귀에 익숙해질 때쯤 난 거의 미쳐 있었지만 그것이 말하는 게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문장을 완벽히 구사한다기보다 단어를 조각조각 맞추는 시기였는데 주로 자주 나오는 단어는 불러, 내꺼, 양분을, 도와줘 이런 거였는데 내가 끼워 맞춘 바로는 양분 같은 걸 주면 돕겠다. 아니면 너는 내 것이니 양분을 주는 걸 도와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았다. 매일 본다고 정이 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대신 보는 횟수가 잦아질 때마다 흉측하고 알아볼 수 없던 생김새가 조금씩 멀쩡해지고 있어서 구역질나고 소름 끼치던 게 조금씩 양호해졌다. 그것을 피해 낮에 자고 밤에 활동도 해봤는데 우리 집이 반지하라서 그랬는지 딱 한 번 안 나왔을 뿐 무슨 대수냐는 듯 낮에도 그것은 꿈에 등장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여름방학이 거의 끝날 무렵 아빠라는 인간이 돌아왔다. 당시 내 모습은 밥은 얻어먹고 다녔어도 체중이 오히려 줄어들어 거의 뼈가 앙상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내 모습에 잠시 놀랐는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더니 양심이란 게 있긴 했는지 그날 고기를 사 먹이곤 이튿날 한의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했다. 그리고 그날 아빠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시달리고 편하게 잤다. 한의원에 가서 맥을 잡는데 눈도 까보고 숨도 쉬어보라 하고 이것저것 시키는데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차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침을 여러 방 맞고 약을 지어왔는데 보약을 짓지는 않았다. 그렇게 집에 왔고 나에게 시골 친가에 가서 학교를 다니라는 말을 했다. 이곳에서의 삶이 정상적이지 못했고 학교에 다닐 자신이 없어서 그러겠다고 했다. 아마도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집념이 커서 준비를 하고 곧바로 친가로 내려갔다. 그곳에서도 난 환영받지 못했는데 예전부터 엄마를 달가워하지 않던 친가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집 나간 여편네가 남긴 애물단지였고 난 콩쥐마냥 할머니의 밭일부터 집안 청소까지 해야만 했다. 그 며칠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몸이 힘드니 잡생각이 안 나고 그곳을 벗어나서 그런지 악몽도 꾸지 않았다. 전학을 준비하던 중 어느 날 할머니의 통화를 듣게 되었는데 엄마에 관한 욕을 쏟아내고 있었다. 통화를 끝낸 할머니에게 엄마 욕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더니 바람나서 나간 년을 엄마라고 부르냐? 그 애미의 자식이니 어련하겠어? 하고 말하는 할머니에게 대들었다가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뺨에 불이 붙은 느낌이 났다. 나는 그대로 이성을 잃고 집을 나섰다. 막상 집을 나와보니 어린 나에게 세상은 가혹했다. 닥치는 대로 일을 구했는데 숙식이 제공되는 곳은 주유소뿐이었다. 그곳엔 나처럼 가출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숙소에서 본드와 가스를 불어대는데 제정신으로 그 꼴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다. 정신이 피폐해지자 위기가 왔다. 그날도 역시 아이들의 담배 연기와 술 냄새를 맡아가며 잠이 들었는데 혼자 잠에서 잠시 깨니 어스름한 창밖으로 사람 형체가 서 있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숙소는 주유소 2층인데 누가 창밖으로 써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눈을 감았다 뜨니 사람 형체는 온데간데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뒤를 돌아 누웠는데 익숙한 악취가 났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비명을 질러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옆에 자는 아이를 깨우기 위해 손을 뻗으려 했는데 손가락조차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것은 점점 다가와 옆으로 누워있던 내 몸쪽으로 스르륵 오더니 사뿐하게 옆구리를 밟고 섰다. 곁눈질로 겨우 그 모습을 봤는데 소름 끼치는 뻥 뚫린 눈, 조금씩 형체를 갖췄던 그 코와 입은 다시 문드러져 있는 게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늘 하던 대로 나를 밟고 올라서서 빨리 감기하는 비디오 테이프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제자리 뛰기를 하는데 무게는 전혀 느껴지진 않았지만 충격은 오는 것 같았다. 그곳이 너무 뜨겁고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느낌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순간 코와 입에서 액체가 터져나왔다.
끄끄대는 소리만 겨우 내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나를 굴복시키겠다는 표정을 짓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것의 괴롭힘이 잠시 멈추자 난 으, 하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내 신음소리에 옆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일어나는 게 보였다. 순간 살았다. 나는 탄식을 했고 그 아이는 일어나서 불을 켜자마자 소리를 질러댔다. 비명소리에 사장님과 알바하던 남자가 뛰쳐왔고 나를 보며 깜짝 놀랐다. 나는 멀뚱멀뚱 사람들을 쳐다봤고 피, 피, 하는 소리에 뒤에 있던 전신 거울을 보니 코와 입에서 뿜어져 나온 게 피라는 걸 알게 됐다. 이불과 베개에 온통 피였다. 그리고 허리춤이 올라가 있었는지 옆구리를 본 사장님이 누구한테 맞았냐고 난리를 쳐서 보니 아까 그것에게 밟혔던 곳이 마치 심한 구타를 당한 것 마냥 새카맣게 피멍이 들어 있었다. 사장님은 나를 다그치며 아이들이 널 괴롭히고 때렸냐며 난리가 났고 자다 봉창 두드리는 상황에 자다 깬 아이들도 한바탕 난리였다. 난 정신을 추스르고 그런 게 아니라며 오해를 풀려 했지만 쉽사리 믿어주질 않았고 일단 병원으로 가자며 방광제로 엎혀서 문을 나섰는데 응급실에 가면 왠지 친가에 연락이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안 가겠다고 버텼다. 날이 밝고 내 소식을 들은 사모님이 일찌감치 와서 나에게 어찌된 상황인지 물었다. 그것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어서 아이들이 괴롭힌 건 아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고 나는 몰골이며 피 흘린 거며 무슨 중병에 걸린 환자 취급을 받게 됐는데 사모님과 사장님이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월급 정산해 줄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더라. 나이도 어린데 병 걸린 환자 데려다 쓰다가 죽기라도 하면 그분들 입장 엄청 난처했을 테니까 이해는 간다. 그렇게 그날 난 얼마간 일한 봉급과 병원비 하라며 주신 용돈을 들고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그렇게 다시 난 거리로 내몰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여전히 막막했다. 벼룩시장 신문지를 꺼내들어 9일란을 뒤져 공중전화로 면접 문의 전화를 했는데 나이가 어리니 다들 안 된다고 딱 잘랐다. 그래서 무작정 외가가 있는 대구로 버스를 타고 갔다. 버스에서 자니 그것도 나타나질 않았다. 버스 요금이 싼 걸 찾아 완행버스를 탔는데 거의 8시간 정도를 간 것 같다. 그동안 아주 푹 잤다. 버스에서 내리고 보니 전혀 어딘지 모르겠어서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걸었는데 예상 밖으로 냉랭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 따뜻하던 분들이 엄마와 헤어진 나에게 너무 차갑게 변해서 어서 돌아가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나둘씩 터미널에도 사람들이 사라져갔고 그때는 찜질방도 없었고 PC방도 없었다. 오갈 데 없는 나에게 너무도 춥고 가혹한 밤이었다. 이 집 저 집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왁자지껄 떠드는 어느 집의 소리가 너무 정겹게 들려서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신이 있다면, 그토록 그들이 울부짖던 하나님이 있다면 왜 어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게 하는지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울었다. 그렇게 내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걸 느꼈을 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 걸었다. 발은 아프고 배에선 계속 고르륵 소리가 났다. 새벽 5시쯤 되면 목욕탕이 열리니까 거기로 가기로 했다. 근처에 대중탕이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물에 몸을 적시니 온몸이 간질간질 한 개에 노곤해져 버려서 휴게실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한참 잤나 고스톱 치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니 여러 아줌마들이 화투판을 벌리고 있었다. 부스스 일어나다가 그중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내가 먼저 피했다. 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들어왔다. 온탕에 들어와서 한참을 앉아있는데 아줌마가 빤히 보더니 너 침 나왔지? 하길래 개교 기념일이라 쉬는 거예요. 하며 얼버무렸다. 아줌마가 피식 웃더니 거짓말 하지 마, 이년아. 이러더라. 다짜고짜 인연전연해서 기분이 상했던 나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탕을 나가 사우나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으로도 쫓아와서 자꾸 말을 붙이길래 화를 냈다. 난 마치 도둑이 재발절인 기분이랄까? 아무 이유 없이 왠지 안절부절 못하고 아줌마한테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집에 가야 한다고 화내며 비켜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 속을 아는지 아무 말 없이 날 보길래
나도 뭔가 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똑바로 쳐다봤다. 근데 크고 깊으면서도 부리부리한 그 눈을 본 순간 못 모르는 나이에도 귀에 짓눌리는 느낌이었다. 아줌마가 한참을 서서 나를 응시하더니 내 생각나면 다시 와라. 하더라.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냥 나왔는데 내 뒤에 대고 금세 만날 거니까. 하면서 말하는데 소름이 돋았다. 골목을 빠져나와 터미널 쪽으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파래지며 현기증이 나서 걸을 수가 없었다. 눈앞은 계속 흔들리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서 거리에 주저앉아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주유소를 나온 이후로 먹은 거라곤 소세지 한 개밖에 없었다. 나는 기운 없는 몸을 끌고 식당으로 향했는데 터미널 앞에서 어떤 아줌마랑 아저씨랑 욕을 하며 싸우고 있었다. 얼굴을 보니 목욕탕에서 본 그 아줌마였다. 주위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걸 대충 주워 듣기로는 아줌마가 신을 받은 건 아닌데 신기가 주체가 안 돼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툭툭 내뱉어서 가끔 저렇게 시비가 붙는다며 또 시작이네 하더니 다들 흩어졌다. 아저씨도 재수가 없다며 침 뱉고 사라지고 남은 아줌마만 몸을 추스르고 있었다. 그 아줌마가 날 보더니 거봐 또 만난다고 했지. 이러며 내 손을 잡고 당연하다는 듯 식당으로 들어갔다. 엉겁결에 주문까지 하고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그때까지 아무 말 않던 아줌마가 나지막하게 너 가슴에 뭐 숨겼냐? 나는 뭔 소린가 싶어 눈만 꿈뻑이는데 이내 모르면 됐어. 밥값은 네가 내라. 하는 것이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 하니까 난 돈 없는데 파투쳐서 다 잃었다. 하며 휙 나갔다. 계산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아줌마 뒤를 졸졸 쫓아갔는데 그런 내가 싫진 않았는지 빨리빨리. 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생각하면 참 겁대가리 없이 아무나 쫓아가고 나도 참 무개념이었는데 아마도 그 아줌마가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을 거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대로변 한 속옷집에 멈춰섰다. 점포 정리를 하던 가게였는데 속옷을 사려 한 건지 불쑥 들어갔다. 설마 또 나보고 돈 내라는 거 아닌가 싶어 그냥 밖에 서 있었는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잠시 후에 막 소란이 나더니 문이 열리며 아줌마가 쫓겨났다. 밀려나면서도 욕을 해대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난리였는데 한참을 실갱이 하던 중에 이년아, 네 어깨에 두 놈. 하나는 투실투실한 게 욕심이 잔뜩 붙었고 하나는 젊고 잘생겼는데 발이 하나 없다. 하니 갑자기 멈춰선 주인 얼굴이 한창 굳더니 정중하게 들어오시라고 맞아줬다. 이번엔 나까지 끌려갔는데 한참을 둘이 얘기하더니 맨발로 배웅까지 해줬다. 밖으로 나와서 계속 걷는데 아줌마가 우리 집 다 왔다. 들어가자. 하는데 집이 어마무시했다. 분명 낡은 판자집 같은 데서 살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엄청 큰 나무로 둘러싸인 주택이었다. 깜깜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엄청 큰 듯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개 몇 마리가 날 향해 일제히 짖기 시작했다. 실내에 들어가니 입이 떡 벌어졌다. 2층 집이라 천장도 높고 20년은 돼 보이는 양식주택이었는데 벽과 바닥이 모두 니스질된 나무로 돼 있었다. 가구도 TV에서 보던 부잣집 가구라 연심 감탄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데리고 욕실과 묵을방을 알려줬다. 엉겁결에 따라오긴 했는데 갑자기 앞으로 묵을방이라니 좀 신경 쓰였지만 단칸방에만 살다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니 좀 기뻐서 거절하지 못했다. 그땐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앞일은 생각도 안 하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졌었던 것 같다. 그렇게 그 집에서 첫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낯선 곳이라 그런지 자꾸 뒤척이게 돼서 잠이 들지 않았다. 물이라도 한 잔 먹어볼까 했지만 남의 집 냉장고를 허락 없이 열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꾹 참기로 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는데 불이 갑자기 나가서 호다닥 방으로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지독한 악취가 풍겼다. 순간 코를 쥐어맞고 앞을 봤는데 달빛에 비친 커튼 그림자 속에서 길쭉하고 가느다란 손이 튀어나와 손가락을 까딱대는데 순간 소리 지를 뻔했지만 아줌마가 깰까 겁나서 입을 틀어막았다. 우리 집만 벗어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숙소에서도 쫓겨나고
심지어 이곳까지 나타나서 날 괴롭히는 게 화가 났다. 난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것은 계속 손짓하고 나는 고개를 휘젓기만 할 뿐이었다. 그러자 인내의 한계가 왔는지 그것이 엄청난 기세로 튀어나와서 눈앞에다 그 비틀어진 입을 크게 벌려 소리를 질러대는데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소리였다. 엄청나게 높은 찢어지는 비명에 난 코를 막던 손을 귀로 가져갔다. 귀를 막아도 그 비명은 그대로 들려서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뭔가가 확 날아들어왔다. 하는 소리와 같이 팥이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비명도 그것도 전부 사라져 있었다.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아줌마가 손에 든 팥바가지를 내려놓고 나를 꼭 안아줬다. 긴장이 풀리니 눈물이 터져나왔고 나머지는 내일 얘기하자며 날 자리에 뉘어주고 돌아가셨다. 그 상황에도 잠이 오긴 했다. 그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악몽을 꾸었다. 악몽에서 깨어나니 거의 한낮이 되는 시간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고 우풍이 있는지 코가 시려웠다. 어제 그것이 서있던 커튼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 그것이 서있던 자리는 장판이 까맣게 그을려 있는 걸 보고 섬뜩한 게 단순히 상상이것 또는 환각 같은 게 아닌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오금이 팍 저렸다. 거실로 나오니 따뜻한 기운에 몸이 녹는 듯 했다. 그러고 보니 아직 겨울이 온 것도 아닌데 코가 시려울 정도라니 이상해서 방에 다시 들어갔다. 아까 같은 서늘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냥 내 착각이겠거니 생각했다. 거실엔 아줌마가 소파에 앉아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고 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자 싱긋 웃으며 소파에 앉으라는 듯 눈짓을 했다.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 불편한 침묵에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신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우물쭈물하며 말을 잘 못하자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길게 쉬고 아줌마의 과거 얘기를 꺼냈다.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30대 후반부터 시작한 무역사업이 잘 되어서 그 당시 여자로는 엄청난 지위와 부를 가졌었는데 40이 되던 해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혼한 남편 사이에 8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사업이 무너지면서 가세가 기울 때쯤 갑자기 이유도 없이 딸이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었다. 딸은 병명도 모르고 48일 후 심장이 멎었다. 모든 재산이 빈털터리가 되고 친정의 도움으로 현재 집만 건졌다고 했다. 아줌마는 어렸을 때부터 예감이나 꿈이 잘 맞았다고 한다. 전업주부에서 이혼 후 사업을 벌렸을 때도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40이 되던 해 무병이라는 게 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에 신경도 못 쓰고 계약건도 자꾸 펑크를 내서 그때부터 무너졌다고 했다. 그 무렵 딸이 죽어버렸다고 했다. 아이를 잃고 미친 사람처럼 살았는데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계속 가슴과 머리가 타들어가는 느낌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해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친정오빠가 굿이라도 해주려고 부른 무당이 해준 말 때문에 아줌마가 겪고 있는 게 신병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 아줌마는 이미 잃을 게 없다며 신 받는 걸 계속 거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넘치는 기운을 모시겨 터미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지켜보곤 했는데 눈앞에서 영상처럼 그려지거나 마음속 깊은 울림 같은 걸로 사람들의 앞날이 보였다고 한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막 그 사람을 붙잡고 떠들어댔다고 한다. 그래서 시비도 붙고 미친년 소리도 들었는데 욕했던 사람은 하나같이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복채를 들고 찾아온다고 했다. 많은 액수를 들고 점을 더 쳐주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1,000원씩만 챙겨놓고 본인은 무당이 아니라며 더 이상의 점은 쳐주지 않았다.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전날 있던 소고가게 이야기를 하니 그 주인 어깨에 남자가 둘 있는데 그 여자에게 온 급사를 대신 맞아 죽은 본남편과 재혼남이라고. 그래서 둘이 그 여자 어깨에 머물며 항상 싸워대는데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고 장사도 안 되는 거라며 절에 가서 치성도 좀 드리고 이것저것 일러주고 온 거라고 얘기해주더니 더 궁금한 건 없냐고 물었다. 당연히 제일 궁금한 것은 내 문제였는데 그걸 물어보면 내 이야기도 해야 해서 잠시 망설였는데 그런 속을 꿰뚫기라도 하듯 나를 도우려면 자기가 알아야 할 게 있다며 농담도 해가면서 내 기분을 편하게 해줬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내 가정환경부터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그간 소가리를 다 풀어내고 나니 가슴 한켠에 막힌 응어리가 뚫리는 느낌이었다. 내 얘기를 끝까지 듣던 아줌마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이윽고 뭔가가 생각이 났는지 입을 뗐다. 나는 조상을 모실 그릇도 아니고 이상한 것들을 볼 운명이 아니라고 말했다. 단순하게 내가 뭔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어떤 것을 건드렸다는 것. 그런 부정하고 더러운 그릇을 자이든 타이든 내가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것이고 그마저도 귀가 탁하지 않은 자에게는 붙어있지 못하는데 나는 부정한 것이 숨어들기 좋은 안식처 같은 거라고 말했다. 이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